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공부의 성장, 배운지 모르게 배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AI와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미래는 창의력이 좌우할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창의력은 어디 가서 배우고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창의력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창의력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르치려 덤벼들 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창의력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는 뜻인가요?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창의력이 커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가능하죠. 저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다 가르치고 시험에 나오니 외워 써라 하지 않아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지금은 시험으로 창의성을 개발하는 시도는 못하는데요. 그 대신 환경과 인간 수업을 할 때 늘 고민하며 학생들이 어떤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가를 관찰합니다. 그 속에서 제 의문의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일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수업 구조를 짜놓을 뿐입니다. 학생들이 제법 좋아합니다. 오늘도 최종 발표를 마치고 감정에 북받쳐 한 학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며 학생 몇 명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북받친다는 건 가슴으로 느꼈고 그만큼 공감력이 확대되면서 자기가 사는 세상이 넓어졌다는 의미일 텐데요. 사회도 연대감이 강화되니 공익적으로 좋고요. 선생님 말씀 속에서 창의력이란 온 마음을 쏟으며 길을 모색하는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란 자기 일처럼 몰두하고 부딪혀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조바심이 있는 구조입니다. 시험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을 머뭇거리는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영영 정규직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경험하기보다는 학력을 높이는 진학이나 시험 준비로 선회합니다. 진짜 공부는 경험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을 때 저를 영입한 총장님이 2,600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을 내주시겠다며 전교생을 상대로 수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에 100명 이상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문화 개선위원회 학생들이 수업은 곧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사는 내내 끊임없이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다음 주면 마지막 수업인데 저는 이 말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중한 경험을 이제 버리려 해도 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선배가 고백하듯 평생 간직합시다. 경험이 인생의 길 하나를 내는 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단기간으로 보면 쓸데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제 수업 수강 신청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게시판에 제 수업을 들으면 다른 수업 다 망한다고 써서 악명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네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권장하고 싶지 않은 수업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졌지만 안전한 직장을 얻고자 노량진에서 3년, 5년을 보내죠. 지금보다 10년 후의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인데요. 경험을 주저하는 젊은 세대에게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오래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대학생들에게 대기업에 취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여러 명 중 한 명이 되고 중소기업 좋은 데를 찾아가면 멘토를 만날 수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일머리를 배워 언젠가는 마인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죠. 제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마다 부모님들도 꼭 오시라고 청합니다. 아이들의 결정에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영향이 크니까요. 성적이 좋은 자녀에게 무조건 의대에 가라고 강권하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해서 밥이나 먹겠니? 대기업 취직해야지. 네 집에는 어디에 들어갔다. 아이들의 장래는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결정에 따라 휩쓸려 가잖아요. 아이들의 장래를 아이들에게 맡기면 지금 같은 쏠림 현상은 사라지겠죠. 어른들이 아이들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대신해 주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육감으로 미래를 느끼고 있다고 믿기에 부모님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 중에는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와야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부터 20년 후예요. 40대가 삶의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20년 후의 세상을 예측하면서 자기 삶을 기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20년 후를 내다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하루하루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더듬이에 걸리는 신호와 젊은 세대의 더듬이에 걸리는 신호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교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10년 전인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 아들의 선택이 맞았어요. 지금 대학 교수를 해봤자 20년 후에는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닐 거예요. 대학은 점점 힘들어지고 대학 교수 생활이 좋은 시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앞에 있는 키 큰 아이 너머로 다음 2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4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키 큰 아이 뒤에선 잘 볼 수가 없죠. 아이들은 20년만 내다보면 돼요. 아이들은 지금 그 20년 앞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답이에요. 기성세대는 감지하지 못하는 신호를 아이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모니터 앞에서 이미 느끼며 살고 있어요.